구포역을 700여 미터 앞두고 전복됐습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포크레인으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차량들과 오늘 새벽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이 나 세월호가 지금 수면 아래로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대부분 선실문은 잠겨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사고 당시 파도가 거세게 일고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눈을 떠는 거죠. 밖에서 본 서해 페리오는 사고 전이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만 선체 내부는 사고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MBC 취재팀에 잡힌 페리호의 내부.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위도를 잇던 배 서해 해리호가 침몰했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였지. 하지만 탑승객 명단이 없어 실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려웠어. 여객선 회사와 경찰의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지.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언론은 선장이 살아있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해. 한 목격자가 선장과 승무원들이 배가 침몰하자마자 제일 먼저 탈출했다고 진술한 거야. 그 후로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선장과 선원 가족들을 향한 증오로 바뀌었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바닷속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퍼나른 결과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또 다른 피해자와 가족들이 2차 가해를 받게 된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마녀사냥, 가짜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부 친숙한 단어들일 거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 변화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바뀌었을까? 성수대교가 붕괴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일어났어. 1994년 10월 24일, 단양에서 충주를 향하던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29명이 사망, 3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자 1명은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구조대의 늦은 대처, 승무원의 안전조치 미흡, 당국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미흡함이 만나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거야. 하지만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는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어.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당시 대통령 특별담화에 묻혀 그 어떤 언론도 이를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았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또다시 발생한 사고. 하지만 묻혀진 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얼마나 화제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치적 이익이 되는지만을 바탕으로 보도하여 희생당한 누군가가 잊혀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언론일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초동의 거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됐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단 20초 만에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은 끔찍한 참사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차례 일어난 붕괴 조짐에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거야. 결국 무리한 건축과 안전대책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참담한 사건을 겪어야 했어. 한편 당시 언론은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보다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아 비난의 화살을 겨루기 급급했어. 그리고 정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유감이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피했어. 정부는 회피를 선택하고 언론은 삼풍백화점 사장을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누가 기억할까? 피해자가 한 사건의 그림자처럼 남아도 되는 걸까? 피해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2022년) 추운 겨울날 주말이었어. 22세 꽃다운 나이의 한 여성은 제빵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순간에 안타까운 사고로 꽃을 다 피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 SPC 계열의 평택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20kg 안팎의 무거운 빵 원료 포대를 120cm 높이의 소스 배합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 말만 들어도 쉬운 업무가 아니야. 이 여성은 소스 배합기에 샌드위치 원료를 들이붓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반신이 끼어 현장에서 즉사했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 아니 안전펜스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안타까운 사고지.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를 겪고 있어. 단지 크게 주목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근로자가 거대한 기업에 억눌리지 않도록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해. 그리고 언론은 노동자의 확성기 역할을 느긋한 그들의 사건 사고를 보도해야 해. 대중들이 되새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밀접히 관련된 일이기에 관심과 목소리가 더 많이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작년 할로윈데이, 축제를 맞아 흥겨운 노래가 울려야 할 거리에 소리가 가득 찼어. 다급하게 인터넷을 접속해보니 사고 현장 영상이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었지.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소식이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압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으로 159명의 사망자가 나왔어. 그리고 사고 발생 1시간도 되지 않아 언론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정적인 보도를 정신없이 뽑아냈지. 참사가 일어나면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고 당국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에 집중했던 해외 언론과는 다르게 말이지. 사고 현장의 자극적인 부분만 들추며 감정에 호소하는 보도가 과연 옳은 걸까? 아무런 의문점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 보도의 기본을 잊고 있다는 거야.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 죽음에 대한 인간적 존중, 어떻게 속보를 전달할지부터 시작해서 생존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도까지. 우리는 왜에 집중하면서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해. 거의 다 알긴 하는데 서해 페리오 사건?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충주 유람선 화재 사고를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충주 유람선 화재 사건 이외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충주 유람선 화재 사고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가 사람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접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SNS에 얼마나 올라오냐의 빈도수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빈도. 다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자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들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다들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오는 가짜 정보가 아닌 진짜 정보만을 선택해서 송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원인 파악.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되게 사건을 파악하고 보도해야 되고 해당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은 누군가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목숨이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잊혀져가는, 소멸되는 사건들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소멸과 재생, 그 사이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로 만들어진 안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고 끊임없이 기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 번 봐줘.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살아.